요즘 말입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이 이상하다. 이미 정점에 오른 것은 아니냐.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은 것은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피크 차이나라는 말, 피크, 정상이란 뜻이죠. 정상에서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다. 그 이야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표도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요. 아니다 아니다 죽어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지표들이 말입니다. 중국이 이제 정점에 다다랐고 서서히 내려갈 거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미중 갈등이 더 커지고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 더 빨리 내려갈 거다.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늘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거듭 강조합니다. 일단 한번 보실까요? 피크 차이나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이 지표 먼저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전년 대비 중국 총인구 감소수입니다. 총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208만 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208만 명.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야, 뭐 이렇게까지 주나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해석을 하자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점점 내리막을 걷는다는 뜻과 다름이 없잖아요. 게다가 줄기를 208만 명이 줄었으면 한 도시 하나가 그냥 날아간 거예요.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게 2023년에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금 2021년에 14억 1260만 명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14억 275만 명으로 줄었고요. 2023년에는 14억 6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주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늘어나는 속도하고 달리 주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2012년에 13억 5,922만 명일 때 하고요. 여기서부터 2014년, 16년, 18년, 20년까지 올라가는 기울기하고요. 2021년부터 2022년으로 내려오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이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노동 생산성이 중국이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약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활동 인구까지 줄어들면 아무래도 노동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지표 말입니다. 이 지표. 청년 실업률 지표. 이게 작년 6월까지 발표가 됐었거든요. 작년 6월에 발표될 때는 21.3%입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발표된 것은 14.9%로 왕창 떨어졌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발표를 안 하더니 12월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중고교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다 제외하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지표를 조사한다면서 조사를 하니까 14.9%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통계 조작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라가 잘 나가면요 절대 조작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못 나가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통계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중국 G2라고 하는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인구가 주는 것도 엄청나지만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도 장난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라는 말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보세요. 작년에 성장률 5.2%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성장률 5.2% 성장률 근래에 거기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2022년에 3%가 있었고요. 2020년에 2.2%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998년에도 7.8%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5.2%라는 숫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2022년에 3%에서 2023년에 5.2% 그리고 2024년 올해는 4% 그리고 2028년이면 3.4% 이렇게 계속 꼬꾸라진다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피크 차이나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중국에 피크 차이나가 왔다. 그리고 미중 충돌이 격해지고요. 유럽과 중국의 충돌도 격해지면서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드는 것 사실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시장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지표도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 내수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내수가 중국도 60% 넘게 차지하거든요. 경제 성장률 중에서 말입니다. 내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당장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인데 해결의 기미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4.5%가 떨어졌거든요. 11월에 마이너스 0.37%보다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0%를 찍더니요. 계속 우하향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과거 코로나19의 위기 때는요. 6.3%나 가격이 올라가고요. 9월만 하더라도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4.6%, 12월에 3.8%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던 것이 2022년에 곤두박질을 치더니요. 10월에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다가 작년에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가 이미 현장에서는 시작이 됐다. 부동산이 중국 전체의 핵심인데 핵심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은 끝났다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소매 판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올랐다고 이야기하지만 12월 달에도요. 10월 달에 10.1%보다 꼬꾸라졌습니다. 7.4%로. 예상한 만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의 전망은요. 적어도 7.8은 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소매 판매가 중국에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실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12월 달에. 마이너스 0.3입니다. 마이너스 0.3이라는 것은요. 소비를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소비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한다는 것은요. 중국의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를 보고 소매 판매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아? 실제 10월, 11월, 12월에 7.6%, 10.1%, 7.4% 늘었다는데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워낙 통계 자체가 엉망인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를 보면요. 12월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12월에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1월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2.7%면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2.7%까지는 아니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쭉 떨어져서 저물가. 여기에 성장은 과거처럼 말입니다. 6%, 7% 성장을 못하고 5%, 4%, 3%까지 떨어지면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저성장의 저물가. 이런 상황이 오면요. 중국 자체가 끝났다는 표현을 써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중기 성장률 자체가 지금 2024년 올해는 4%, 2025년에 4%, 그리고 말입니다. 2026년에서 2030년까지는 3.8%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그 거대한 경제가 이게 3%, 4% 성장해서는 못 버팁니다. 계속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5.5%는 성장을 해야지 중국의 거대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결국 말입니다. 피크 차이나가 가까이 왔다 아니면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은 끝났다 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요. 미중 갈등과 유럽과 중국의 어떤 충돌이 중국 경제를 옥죄고요. 결국은 저성장의 늪으로 빠진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말입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 가볍게 생각하는 자체가 오히려 말입니다. 돈을 싸들고 중국에 갖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강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중국은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바뀌어도요. 굉장히 많이 바뀐 중국입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인건비가 싸고 원자재가 싸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위협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피크 차이나라는 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